길갈라드는 가운데 땅의 역사, 특히 제2시대를 다룰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길갈라드의 삶은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실마릴리온에는 길갈라드의 아버지가 가운데 땅의 놀도르 초대왕 핑골핀의 아들 핑곤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마릴리온은 톨킨 교수가 사망한 후에 아들 크리스토퍼 톨킨이 자료를 정리해서 출판한 책인데요. 후에 크리스토퍼 톨킨은 이 설정은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톨킨은 길갈라드의 가계도를 불분명하게 남겨놓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톨킨 교수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듯 보이는 정보도 공개하였는데요. 바로 앙그로드의 아들 오로드레스가 길갈라드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길갈라드의 아버지가 누구든지 간에 아무튼 그는 나무의 시대 1481년 아만의 엘다마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길갈라드는 어린 나이에 곧 가족들과 함께 가운데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제1시대 455년 벨레리안드의 네 번째 대전쟁인 다고르 브라골라크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대규모 공격을 펼친 악의 제왕 모르고스의 군대에 의해 요정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길갈라드의 할아버지 앙그로드를 비롯한 수많은 요정들이 전사하였습니다. 이때 오로드레스는 톨시리온 섬의 미나스 티리스에 남아있던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팔라스 항구의 키르단에게 보냈습니다. 불과 2년 뒤 모르고스의 부관 사우론의 공세에 미나스 티리스는 함락당했고 473년에는 팔라스 항구마저 포위되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키르단과 길갈라드는 항구에서 빠져나온 요정 피난민들을 이끌고 발라르 섬으로 가서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였습니다. 이곳은 많은 요정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510년 곤돌린이 마침내 멸망하고 놀도르 대왕 투르곤이 전사하며 가운데 땅에서는 핑골핀 가문의 대가 끊겼습니다. 놀도르 대왕의 호칭은 핑골핀 가문에서 피나르핀 가문으로 넘어갔고 당시 피나르핀 가문의 마지막 적장자라고 할 수 있는 길갈라드가 놀도르 대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요정의 세력은 모르고스의 지속된 공격에 약할 대로 약해진 상태였고 길갈라드와 키르단은 발라르 섬과 근방 시리온 하구의 요정들을 보호하는 것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분노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약 40년에 걸친 대전쟁 끝에 모르고스의 세력은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제1시대가 끝이 나고 발라들의 부름에 따라 벨레리안드에 살던 대부분의 요정들은 발리노르로 떠났지만 소수의 요정들은 가운데 땅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벨레리안드 땅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고 요정들은 청색산맥 바로 서쪽의 해안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옛 벨레리안드의 마지막 남은 이 땅에 세워진 요정 왕국이 바로 린돈이었고 놀도르 요정왕 길갈라드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린돈 왕국의 주요 지역은 북쪽 해안가 포를론드와 남쪽 해안가 하를론드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저 유명한 미슬론드 즉 회색 항구였습니다. 제1시대부터 인연을 이어온 조선공 키르단이 길갈라드를 보좌하였고 영웅 에아렌딜의 아들 엘론드도 린돈 왕국에 합류하였습니다. 그 후 놀도르 요정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지 않았던 일부 신다르 요정들은 안개산맥 동쪽으로 넘어가 숲의 왕국을 세웠고 켈레브린 보르를 필두로 일부 놀도르 요정들은 에레기오누의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린돈은 가운데 땅에서 가장 강력한 요정 세력이었습니다. 지혜로웠던 길갈라드는 이런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위험하고 수상한 어둠의 그림자가 일어날 징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갈라드는 이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 누메노르인들과 요정들의 동맹을 굳건히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메노르인들과 가운데 땅의 인간들 사이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고 누메노르의 저 유명한 알다리온 왕과도 두터운 우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알다리온의 행보는 다른 누메노르인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고 그의 시대 이후로 누메노르는 가운데 땅에서 다시 멀어졌습니다. 제2시대 천년경 발라들이 보낸 사자를 자처하는 아름다운 존재 아나타르가 린돈에 나타났습니다. 아나타르는 요정들에게 놀라운 기술과 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길갈라드와 엘론드는 아나타르의 진위를 의심하였고 그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나타르는 에레기온으로 갔고 그곳에서 켈레브린보르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나타르의 도움으로 켈레브린보르는 놀라운 권능을 지닌 힘의 반지들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나타르의 정체는 바로 사우론이었고 사우론은 켈레브린보르의 기술을 바탕으로 절대 반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켈레브린보르는 갈라드리엘과 상의하였습니다. 켈레브린보르는 가장 강력한 세 개의 반지 중 렌야를 갈라드리엘에게 맡겼고 빌야와 나랴는 길갈라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우론의 침공에 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레기온을 침공한 사우론의 군대는 요정들의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강력하였습니다. 길갈라드는 에레기온을 돕기 위해 엘론드를 지원군으로 보냈지만 사우론의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에레기온은 함락당했고 켈레브린보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사우론의 목표는 린돈 왕국이었습니다. 놀도르 요정들의 대왕 길갈라드를 쓰러뜨리고 린돈을 멸망시킨다면 가운데 땅에서 구심점이 되어 사우론을 대적할 자는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요정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길갈라드는 맹렬하게 대적하였고 3년 동안이나 사우론을 막아내었습니다. 한편 길갈라드는 사우론이 에레기온을 침공하자마자 곧바로 바다 건너 누메노르 왕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자를 보냈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던 누메노르는 1700년에야 가운데 땅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길갈라드는 누메노르의 사령관 키르야투르와 힘을 합쳐서 사우론의 군대를 린돈에서 밀어냈습니다. 이후 사르바드 그리고 과슬로 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격전에서 사우론의 군대를 박살내었습니다. 사우론은 간신히 모르도르로 도망쳤습니다. 이 전쟁에서 에레기온은 멸망하였지만 그곳을 빠져나온 요정 피난민들은 전쟁 기간 내내 엘론드가 보호하였습니다. 길갈라드는 인라드리스에서 사우론의 포위를 버티고 요정들을 지켜낸 엘론드의 공훈을 기리면서 그를 자신의 부재 시에 에리아도르를 방어할 수호자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의 반지 중 빌야를 엘론드에게 넘겨주었고 또 다른 힘의 반지 빌야는 자신의 신복 키르단에게 맡기었습니다. 이후의 가운데 땅 역사는 누메노르를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전쟁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린돈 왕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길갈라드가 다시 등장하는 시점은 3319년 누메노르의 멸망 직후입니다. 충직한 자들을 이끌고 누메노르에서 탈출한 엘렌딜은 린돈에 도착했고 길갈라드는 이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가운데 땅에는 누메노르의 망명왕국 아르노르와 곤도르가 세워졌고 린돈의 요정들은 이들의 동맹이었습니다. 길갈라드는 호의의 표시로 아르노르와 린돈 경계에 위치한 언덕에 3개의 하얀 탑을 건설하여 엘렌딜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엘렌딜은 그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탑 엘로스티리온에 7개의 팔란티르 중 하나를 두고 고향이 그리워질 때면 바다를 바라보고는 하였습니다. 약 100년 뒤 사우론이 곤도르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실두르는 아버지 엘렌딜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엘렌딜은 길갈라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엘렌딜과 길갈라드는 유일신 일루바타르 즉 에르의 이름을 걸고 사우론을 물리칠 것을 맹세하며 동맹을 맺으니 3430년의 일이었습니다. 엘렌딜은 아몬술의 높은 탑 위에 서서 서쪽을 바라보며 길갈라드를 기다렸고 이윽고 요정왕은 키르단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가운데 땅의 다른 자유민족의 세력들도 길갈라드와 엘렌딜과 합류하였고 훗날 요정과 인간의 마지막 동맹이라고 불리게 되는 대군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434년 다고를라드 전투를 시작으로 사우론과의 대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전황은 이미 요정과 인간의 마지막 동맹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사우론의 패배였습니다. 사우론의 세력은 강력하였지만 요정들과 누메노르인들의 힘과 분노 역시 대단하였습니다. 또한 길갈라드의 창 아에글로스와 엘렌딜의 검 나르실 앞에서는 그 어떤 적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우론은 난공불락의 요새 바라뚜르에 틀어박혔고 7년간의 공성전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공격을 견디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사우론이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론의 강력한 공격에 바라뚜르의 포위망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우론은 운명의 산 언덕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우론은 길갈라드와 엘렌딜과 일기토를 벌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길갈라드는 사우론의 뜨거운 손에 잡혀 죽었고 엘렌딜도 나르실이 부러지면서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 끝에 사우론 역시 쓰러졌습니다. 이때 이실두르가 부러진 나르실을 쥐고 뛰쳐나와 절대반지를 끼고 있던 사우론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절대반지의 힘으로 형체를 유지하고 있던 사우론은 소멸하였고 길었던 이 전쟁은 동맹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길갈라드의 죽음은 요정들에게 크나큰 손실이었습니다. 이후 엘론드와 키르단이 각각 깊은 골과 회색 항구에서 에리아도르의 요정들을 다스렸습니다. 길갈라드에게는 자손이 없었고 어떤 이들은 엘론드가 그 뒤를 이을 자격이 있다고도 하지만 엘론드는 왕의 칭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길갈라드는 마지막 놀도르 대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길갈라드의 몰락이라는 노래를 지어 그의 용맹과 죽음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훗날 빌보에 의해 번역되었습니다. Gil-galad was an elven king. Of him the harpers sadly sing. The last whose realm was fair and free between the mountains and the sea. His sword was long, his lance was keen, his shining helm afar was seen. The countless stars of heaven's field were mirrored in his silver shield. But long ago he rode away, and where he dwelleth none can say. For into darkness fell his star in Mordor where the shadows are.